오늘 현장은 지식산업센터 안에 사무실 입주 청소인데요. 준공을 했고 이제 준공 청소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 분들께서 이제 입주 청소를 미리 진행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도 낮고 딱히 큰 기술이라고도 들어갈 것 없지만 어떻게 제가 이 한 건의 청소로 20개가 넘는 호실을 예약을 받았고 입소문이 난 건지 정말 별거 없지만 그 작은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백 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이렇게 3개, 4개, 5개씩 이렇게 모여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고 바닥부터 벽, 유리까지 다 새로 시공을 한 자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눈에 확 띄지도 않고 다른 업체가 한 호실과 제가 한 호실이 별로 그렇게 차별점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호실보다 더 깨끗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까? 항상 이런 고민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기술이라 하기에도 뭐하고 그냥 작은 노하우들이 모여가지고 큰 시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하는 그런 작은 노하우들을 그냥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리를 닦을 때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리를 닦는 약품은 계면활성제 종류들이에요. 계면활성제는 음이온과 양이온 이렇게 나뉘는데 음이온은 세척에 특화되어 있고 양이온은 코팅에 특화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이온은 샴푸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이온은 린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쓰는 유리 세정제들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실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척보다는 코팅에 조금 더 특화를 해주는 편이 보기에도 훨씬 그로시해 보이고 훨씬 더 반짝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공한 유리는 시멘트 자국도 있고 페인트 자국도 있고 이렇게 공사 중에 생긴 이물질들이 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칼을 안 대려 합니다. 보통 이제 플라스틱 헤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편이고 플라스틱 헤라로 제거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걸레로 이렇게 여러 번 문질러서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유리에 칼을 대는 상황은 데미지를 감안해서라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칼을 댑니다. 알루미늄 샤시는 여기에 시멘트가 묻었거나 페인트가 묻었는데 페인트 제거제를 뿌리면 여기 알루미늄 샤시에 도색이 된 피막도 같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쓰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강한 물리력으로 제거하다가는 알루미늄 샤시가 또 쉽게 기스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바이레다에서 나오는 울스텐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고요. 해외 직구로 저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국내 울스텐 수세미보다 한 4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레다 울스텐 제품은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실제로 국산 울스텐 제품이랑 이렇게 현미경을 넣고 비교를 해보면 울스텐의 그런 모가 훨씬 가늘고 부드럽고 그래서 자재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게 문지르면 기스가 나니까 살살살살 문지르셔야 됩니다. 페인트 벽의 분지는 저는 무조건 마른 걸레로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젖은 걸레로 잘못 닦다가 먼지랑 젖은 걸레의 물이 이제 합쳐지면서 오염수가 나오게 되면 페인트 벽에 그대로 이염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광 페인트 마감은 반드시 마른 걸레로만 먼지를 제거하는 편이 좋습니다. 코팅할 바닥을 세척할 때는 저는 수산화 나트륨 계열의 PB나 오븐 클리너 이런 것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왁스의 결착을 방해하고 잔류한 세제는 왁스를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산염 베이스의 바닥 전용 세척제나 아니면 다목적 세정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디럭스 타일 경우에 마찰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적색 패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많은 업체들은 광택 패드를 구분 없이 오로지 검정 패드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럭스 타일의 표면이 까지기도 하고 굵은 기스는 결국 광택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럭스 타일을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붉은색 적색 패드를 사용을 합니다. 왁스를 바르기 전에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남으면 왁스의 성분의 그런 균일함을 방해하고 건조 시간을 굉장히 늦춥니다. 왁스는 최대한 얇게 여러 번 시공하는 것이 강도면이나 광택면에서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도 왁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왁스 시공하고 여기 세입자분들이 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2번, 3번 시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도 왁스 작업 최소 몇 년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강도 높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탄을 이제 일정 비율 섞어서 시공을 하는 편입니다. 왁스를 바를 때는 1차를 가로로 했다면 2차는 이제 세로로 한 번 더 하게 되고 마지막도 교차해서 한 번 더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3차를 통해 가지고 얇게 여러 번 시공하는 것이 왁스의 강도면이나 광택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시공이 끝난 바닥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호실과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한 호실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공정들이지만 소비자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철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작은 노하우들이라도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다른 업체가 한 그 호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반짝거리게 결점이 없게 그렇게 청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당연히 영업력이 좋고 광고를 잘해서 일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이 최고의 마케팅이며 퀄리티가 우리의 명함입니다.